어제 저녁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오는 7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주요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주요 경기들을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코메인 이벤트에서는 또 하나의 5라운드 경기가 열려 패드급 랭킹 4위 모브사르 에블로에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프리 에이전트 파이터로 꼽는 아론 피코와 맞붙을 거야. 에블로에프는 19승 무패고 패드급에서 가장 위협적인 파이터 중 한 명이야. 그리고 에론 피코는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인 타격가에다가 아주 높은 레벨의 그래플러기도 해. 피코는 10대 시절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어. 바로 실력과 파이팅 스타일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얘를 저스틴 게이츠나 더스틴 포이리에와 비교하곤 해. 만약 모브사르가 승리를 거둔다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할 다음 컨텐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기는 완전 치열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전 UFC 챔피언이자 벤터급 세계 랭킹 3위 선수가 추가됐어. 바로 패트리안. 야는 아주 폭발적인 스타일의 마커스 맥기를 상대할 거야. 마커스 맥기는 UFC에서 사전 전승을 거두므로 이 경기를 얻어냈어. 3번은 피니시 승리였고 3번이나 보너스를 받았어. 또한 브라이스 미첼이 벤터급으로 내려가게 됐어. 하빕의 사촌이지 언제나 위험한 사이드 누르마고메도프를 상대로 벤터급 데뷔전을 치르게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모브사르는 아론 피코와 한 번 더 싸우게 됐습니다. 이에 댓글에는 그럼 볼카와 야이르가 확정인 거냐는 반응이 많은데 야이르는 지난 디에고 로페즈의 콜아웃에 본인은 부상 상태이며 이민 문제도 정리 중이라 얘기하며 거절했던 바 있기 때문에 야이르가 볼카와 싸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월 멕시코 이벤트도 취소됐기 때문에 명분도 없어졌고요. 영상에서 데이나가 모브사르가 이 경기를 이기면 볼카를 상대할 다음 컨텐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기 때문에 모브사르가 이긴다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볼카와 싸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페트리안도 최근 자주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랭킹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경기를 자주 뛰는 방향으로 마커스 맥기와의 경기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미첼이 벤트급으로 내려간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네요. 미첼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재앙 실버전 이후 벤트급으로 내려가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니고 사실 지난 경기 끝난 후에 바로 내려가야겠다 마음 먹었어. 재앙 실버가 나보다 훨씬 컸고 그게 2라운드에 확 느껴지더라고. 1라운드에도 확실히 더 크고 힘이 세다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확 느껴진 건 2라운드였어. 그래서 난 벤트급이 맞는 것 같아.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벌써 체중도 많이 내려왔어. 이번 경기 오퍼는 2주 전쯤 받은 것 같은데 기대도 되고 다 잘 진행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패드급에서 싸울 때 평체가 얼마나 나갔는지, 패드급에서 가벼운 편이었다는 질문에는 땅콩 버터나 젤리 같은 걸 거의 매일 최대한 많이 먹었어. 우유도 마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벌크업 하려고 했지. 그렇게 170파운드까지 늘렸어. 그래서 한 170파운드 정도 했지. 근데 보통 패드급 파이터들은 평체가 내추럴하게 180파운드에서 190파운드거든. 걔는 그 정도가 되려고 억지로 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식단 조절해서 180에서 190파운드 사이에서 감량을 하는 거지. 나도 패드급 파이터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훈련하고 하니까 물어보거든. 뭐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많이 안 먹기만 해도 벤트급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패드급 때는 억지로 계속 먹었거든. 그러니까 식단을 좀 더 하고 유산소를 조금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잘 빠지고 있고 이미 꽤 빠졌어.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해. 기대되고 퍼포먼스도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차롤과 일리아 토프리아의 경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올리베이라의 직선 공격들이야. 니킥이나 클린치가 토프리아에겐 가장 문제야. 복싱은 토프리아한테 어드밴티지가 있고 걘 카프킥도 정말 잘 차. 근데 경기는 타격전 양상으로 갈 거라고 봐. 올리베이라는 니킥이 좋고 미들이나 하이킥도 좋아. 그리고 토프리아는 복싱이 좋지. 누가 이길지 고르기 진짜 어렵네. 돈을 걸라고 하면 모르겠어. 나 올리베이라 진짜 좋아하거든. 올리베이라를 고르지 않기가 힘들어. 걔를 좋아하고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헤드킥이나 니킥도 있고. 토프리아를 그라운드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라운드에서 분명 잘할 거라 보거든. 근데 그라운드로 가지 않을 것 같고 서서 치고 받을 것 같아. 니킥을 턱에 맞히는 것만 얘기했는데 바디에 니킥도 있어. 클린치 들어가면 바디에 니킥 찰 수도 있지. 물론 토프리아도 바디 공격을 잘해. 토프리아는 위아래 공격을 할 거란 말이야. 걔가 아래로 갈 때. 그때가 올리베이라가 니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시점이야. 어쨌든 정말 좋은 매치업이고 꼭 봐야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316에서 줄리아나 페냐는 카일라 해리슨에게 서브미션 패배했는데요. 어제 에리얼 헤라니 쇼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으로 현재 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에리얼이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은 어땠는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언더독으로 평가받는 건 드문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냐 묻자 줄리아나 페냐는 그리 좋지 않았어. 난 2008년부터 이걸 해왔어. 그간 탈구되고 부러지고 또 내 몸의 모든 인대들이 다 찢어진 것 같아.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러 부상에 시달렸어.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캠프는 아니었지. 왜냐면 꽤 심각한 핸디캡을 갖고 경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혜런이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를 하지 않는 걸 고민했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 하지만 경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어. 왜냐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웃긴 게 내 코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 만약 설명을 해줬다면 경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이 있었냐는 질문에 페냐는 5월 둘째 주쯤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고 5월 29일에는 옥타곤 안에서 크게 넘어져 팔꿈치 인대가 찢어지고 뼈 조각이 엄청 떨어져 나갔으며 이로 인해 팔을 완전히 펴거나 굽힐 수가 없었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냐는 오는 7월에 수술을 할 예정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페냐가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코치들을 탓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 부상 정도를 코치들이 속였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변명이다. 등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리아와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열흘 앞둔 찰스 올리베이라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현재 탑5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다 리매치가 되는데 일리아는 새로운 상대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지냐는 질문에 찰스는 물론이지. 특히 걔가 지금 받고 있는 기대치를 생각하면 말이야. 걘 무패 파이터잖아. 그런 상대와 싸운다는 건 확실히 더 기대되게 만들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가 리스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걔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보면 그렇지. 근데 28일이 되면 누가 진짜인지 다 알게 될 거야. 이 체급의 챔피언이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이기는 게 너의 레거시에 가장 좋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해. 이미 모든 건 정해져 있어. 난 가서 내가 받을 걸 찾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난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잡음이 되니까. 하지만 우린 이미 그런 단계를 넘었잖아. 안 그래? UFC에서 뛴 지 벌써 15년이 됐어. 처음 들어갔을 땐 그냥 애였지.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 예전엔 사자 무리에 낀 어린 애였지만 이제는 사자 무리에 있는 한 마리의 사자가 됐다 느껴. 근데 다른 종류의 사자지. 위험한 사자. 지난번 상대는 찰스는 포기한다 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경기에 나가 박살 내버렸어. 또 찰스는 펀치가 없다 라고 했지. 근데 내가 경기에 나가 KO 시켜버렸어. 찰스가 이러쿵 저러쿵 했지만 난 그저 경기에 나가 끝내버렸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어. 계속 떠들면서 내 멘탈을 흔들 생각이라면 말이야. 나랑 함께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 나 그런 거 보면 그냥 웃어버려. 걔네가 떠드는 동안 난 훈련하고 몰입하고 있지. 나 알잖아. 난 계속 SNS에 뭐 올리고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나도 잘 알아. 경기는 28일이니까 계속 집중하고 준비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야, 말 좀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벌잖아 이러는데 그래서 뭐? 난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말이야. 난 그런 식으로 시합을 팔지 않아. 그건 내 홍보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돈 벌게 놔둬. 난 이 방법밖에 모르니까. 케이지 문이 닫히면 난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앞으로 전진하면서 펀치를 적중시키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내 손이 들리는 거야. 걔가 공격적인 복싱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을 두세 방씩 날린다는 거 알고 있어. 걔는 아주 위험한 상대야. 지난 경기에서는 맥스 할로웨이를 KO 시켰잖아. 그리고 다들 걔 주짓수가 좋다고들 하는데 UFC에선 보여준 적 없지만 다들 좋다고들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리 프로아츠카가 최근 인터뷰에서 UFC 317 앙칼라이프와의 타이틀전을 거절한 이유 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 대학교에서 공부한 지 3년 됐어. 석사 과정인데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고 잘 되고 있어. 경기가 끝난 후라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 목표에 집중하고 있어. 내 인생은 항상 목표가 중요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우선이야. 지금은 학교가 가장 우선인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앙칼라이프에 대해서는 걘 떠버리 스타일이야. 그게 매니저 알리가 쓴 거든 아니든 상관없어. 지금 나 아예 신경 안 써. 왜냐면 더 이상 걔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한 행동들을 걘 충분히 많이 했거든. 챔피언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인해 걘 본인 스스로를 망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음 시합 일정이 어떻게 될 거라 보냐는 질문에는 8월이나 10월 그쯤? 내 매니저가 계속 앙칼라이프와의 경기 협상을 하려고 노력 중이야. 페레이라가 앙칼라이프와 싸우게 될지 내가 싸우게 될지 아님 다른 누군가가 싸우게 될지 지켜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에 대한 질문에 함자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함자트는 내 위치를 이용해서 본인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어. 주목받으려고 한 거지.
걔가 좋은 파이터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진 않아. 걔는 아주 좋은 파이터야. 하지만 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만나본 걸 토대로 봤을 때는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사람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 누구와도 문제없지. 근데 걔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지. 이건 격투기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걔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프로아치카의 석사 과정은 6월 24일에 끝난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꿈꿔왔던 드림파이트 상대로는 미르코 크로카, 효도르, 료토 마치다, 존조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로아치카는 고릴라와 싸운다면 눈과 파이어볼을 공격할 것이라 얘기했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아치카와 함자트의 불화는 지난 23년 함자트가 유리 프로아치카와 스파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본인이 여러 번 서브미션으로 이겼다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리는 체육관 내부 정보를 얘기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다음에 케이지 안에서 만나게 되면 진정한 파워를 보여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했던 말도 이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입니다.